자, 잠깐만. 자, 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20인의 특별한 이야기.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네. 일단은 여기 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20인 특별한 여기 이 책에서 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부자 20인들 굉장히 유명한 많은 부자가 나왔는데, 자기가 아는, 또 유명한 부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또 다른 부자가 누구누가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 전 딱 보고 일론 머스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고요. 일단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안 나와서 되게 신기했고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일단 여기가 안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부자들인데 이 책에는 우리나라 부자는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 부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아, 근데 그건 이제 물려받은 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특별히 부자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마존 그 경영자도 상당히 아, 큰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도 일단 저도 일론 머스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예 안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어, 네. 어, 이제 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월트 디즈니가 나오는데, 네, 월트 디즈니가 나오는데, 여기 월트 디즈니가,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일단 이 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20일의 특별한 이야기,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월트니 디즈니 편에서 월트 디즈니가 1차 세계대전 때 뭐 구급차 같은 거를 막 타고 다녀서 그걸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관련된 얘기를 너무 짧게 해서 되게 제가 몰랐던 얘기여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짧게는 대충 넘어가서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 책이 조금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짧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긴 책 한 권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낫다고 나, 그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여기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발명한 존 로지 베어드 같은 경우는 발명가의 직기는 맞지만 이 사람이 그 발명한 이후에 또 다른 현대식 TV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건 기계식 TV고 그다음에 곧 전자식 TV가 등장함으로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서 그 이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되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이 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부자들 중에서는 지금 인류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개발하거나 안 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든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내가 애용하는 물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물건을 말해주시는 게 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일단 두 명이 있는데, 일단 저 월트 디즈니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제가 디즈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그, 디즈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없었다면 디즈니는 아예 탄생을 못한 거고, 뭐, 컬러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애니메이션의 발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느렸을 거기 때문에 저는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존 로지 베어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99%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TV를 한 몇 시간씩은 봅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디즈니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TV가 없다면 디즈니를 접하는 게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존 로지 베어드랑 월트 디즈니가 가장 훌륭한 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빌 게이츠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윈도우 10 아니면 윈도우 11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작동하게, 그러니까 컴퓨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도 컴퓨터로 하게 됐으니까 빌 게이츠가 없었다면 지금도 컴퓨터를 또 좀 더 안 좋은 걸 켰을 수도 있었죠. 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그 뭐 빌 게이츠 또는 그 위에 인터넷상의 중심을 꿈꾼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전 변동기를 만든 킹캡프 질레트에서 뭐 이렇게 늘상 이제 면도를 하는 분들인데 면도가 서툴러 갖고 이렇게 그 베는 경우가 많은데 어 안전변덕이 덕분에 좀 이렇게 배지 않고 피보지 않고 면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아마존 회장 이름이 제프 베이조스래요. 아마존 회장, 그렇지. 자, 다음 승훈이. 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는 돈이 없었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 가난했었지만 그 가난을 겪고 나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지원 씨 해주세요. 음, 네. 일단은 쟤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를 군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검사에서 청색이 아니고 군용색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은 그 이 상황과 청바지를 다른 뭐 일반인이나 광부들한테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이 리비아 스트라우스의 생각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담당자가 청색이라고 잘못 말해서 엄청나게 빚을 진 리비아 스트라우스를 보고 일단 굉장히 안쓰럽고 불쌍하고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상황으로 리비아 스트라우스가 광부들과 일본인들한테 청바지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 계속 생각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본받고 싶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이런 이유뿐일까? 뭐 이 책만 보면 무슨 좀 이렇게 물론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뭐 아이디어 하나 떠올려서 좀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그 차이는 뭘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설명되지
있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더 많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보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잭 웰치라던가 아니면 뭐그 앤드류 카네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했던 일들이 과연 그게 꼭 올바른 일일까, 좋은 일일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또 기준을 놓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일단 빌 게이츠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빌 게이츠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커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가장 존경합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저는 방금 전에 말한 리비아 스트라우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굉장히 살짝의 힘든 일만 있으면은,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상한, 멍 때리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내, 뭐든지 하기 싫어지길 마련인데, 여기는 리비아 스트라우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막막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가,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려고 하고, 결국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 점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이 굉장히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여러 분만 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앤드류 카네기,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 위인전을 읽고서 상당히 카네기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그 카네기가 커다란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끝에서 자기 재산 대부분을 사회를 위해서 다시 내놓은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가 그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과연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존경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을 갖게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컴퓨터를 세상을 정복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빌 게이츠도 우리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지금도 많은 기부 활동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빌 게이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제목이, 이 책이 원래 예전의 책 제목은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요게 제목이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에서 부자들이 들려주는 20가지 성공 습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20인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성공을 꿈꾸는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라고 이제 그 책 제목과 겉 표지만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책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일론 머스크가 왜 이 책에 실려 있지 않냐라고 한 거는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게 2009년 도에 처음 출판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책으로 바뀌어 나온 게 2016년에 바뀌어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2009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그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지. 이해가? 네,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나온 게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테슬라의 성공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부자라고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른바 그 재벌 순위, 그 세계의 부자 순위가 매년마다 바뀌거든. 매년마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순위가 그 예전에 그 부자였던 사람이 계속 부자의 순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없던 사람이 새로운 부자의 순위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요즘 그 기업들의 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인지 혹시 알아? 기업들의 특징. 전자회사요? 전자회사? 해외에서 또 반도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자회사가 과거에는 그 회사들이 순위에 있었다는 거지. 높은 순위에.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회사들은 대부분 이른바 IT, 음, 인터넷 기업 회사들, 아니 빅데이터 기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것들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것들이 새롭게 뜨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 회사들 있지, 뭐 넥슨, 넥슨도 게임 회사야? 네, 게임 회사에 그런 회사들 같은 카트라이더. 경우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거의 없었던 어떤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아주 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승훈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음,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거? 어떤 회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되고 네. 승훈이가 생각하는 돈이 많다의 기준은 뭐야? 얼마 정도 돈이 많아야 많은 한 거야? 1조 정도는 있어야. 1조 정도는 있어야 역시 승훈이 스케일이 크군. 자, 지훈이가 생각하는 부자란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 한강 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 그게 얼마 정도인데? 한 50억 되지 않을까요? 5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승훈이하고 지훈이의 그 차이는 50억이면 500억, 5천억. 그 승훈이가 생각하는 거 200분의 1. 어? 승훈이가 생각하는 거에 200분의 1만 있어도 지훈이는 부자라는 거지. 1조에 200분의 1. 5%, 5%만 있어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부자 순위로 치면 카카오 회장 아니에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현재 12조랍니다. 그다음에 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12조,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창업주가 9조, 스마일게이트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권혁빈 회장이 8조 정도. 그다음에 홍나희 삼성그룹 배우자가 8조 역시. 10등에 들은 게 현대자동차 회장이 4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1조가 돼도 우리나라 부자에서 1조라면 어쨌든 뭐 100위 안에는 들겠네. 어쨌든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부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자인데 여기 원래 옛날 책 제목처럼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자기는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든지 아니면 꼭 되고 싶다든지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나 마음들이 얼마 정도의 크기가 지훈이는 스스로 제 꿈이 돈 많은 백수예요. 돈 많은 백수? 네, 돈 많은 백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한강뷰 아파트에서 한강뷰 보면서 게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열심히 부자 무조건 노력한. 되고 싶어요. 어? 부자 무조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무조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그럼 일단은 아까 그 50억? 네, 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뭔가를 해야 되겠네. 네. 음. 승훈이는 저도 돈 많은 백수인데, 음. 저는 일단 그 로또가 음. 있는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로또 한 번호로 몰빵 10개 사가지고 음.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을 얻고 싶어요. 근데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로또 1등을 네가 10개 한 번으로 10개 사도 네가 1등을 10개 해봤자 어차피 1등 당첨금을 네가 10분의 1로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총액은 바뀌지 않아, 승훈아.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지. 너가 너도 로또 1등 번호 당첨을 갖고 있고
지훈이도 똑같은 번호를 갖고 있어. 1등이 두 명이다. 그러면 2분의 1로 나눠 갔는데 너가 이제 10개 번호를 썼으면 네가 11분의 10을 갖겠지. 그거는 이제 그 뭐야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1등이 너만 1등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1등 로또 당첨금은 한 20억? 20억 정도? 30억? 뭐 30억이나 그때 해마다 다른데 36억인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로또 당첨을 너는 그 몇 번을 해야 돼 그러면 거의 100번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또 음, 당첨은 되려면 1조 되려면 승훈아? 아, 어? 근데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판 로또 같은 경우는 몇 조 된다고 그러더라 참. 어? 진짜요? 이번 로또 회장이 되게 제일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로또 뭐라고? 회장이 가장 그럼 돈 많은 거 아니에요? 뭐가? 로또 회장이요. 아니야, 로또 회장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로또의 원리를 몰라? 몰라요. 로또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야. 아, 그래요? 로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야 10,000원짜리 로또를 1,000명이 샀다. 그럼 얼마야 총액이? 10,000원짜리 로또를 1,000명이 사면 1,000만 원이잖아. 네. 그럼 그 중에서 1등한테 1등이 당첨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몰아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로또 그 판 회사 사장은 그 뭐 로또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받겠지. 근데 로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세금 떼고 뭐 정확히 선생님 잘 모르겠네. 자, 아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백수를 하겠다. 네. 음. 네.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 생각이야? 승훈이가 이제 저는 로또 당첨을 하나 얘기했고, 근데 로또 당첨은 확률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아? 지훈이는 또 주식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하고 주식할 거예요. 승훈이는 음, 저는 그냥, 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직장인 할래요. 돈 많으니까. 직장인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일조로 모을까? 아, 부자 안 돼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돼. 갑자기 부자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 자, 그럼 지훈이가 가장 이렇게 뭐야, 주의 있게 봐야 될 인물은 누구야? 이 책에서. 저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를 잘하는 그 사람은 오로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된 어떤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이 뭘 잘하는 사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네? 아, 투자를 잘하는 주식인데 그 사람도 결국 이제 투자를 잘하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지. 반면에 카네기 같은 사람은 제겔치 같은 사람은 고노스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파는 거? 공장 지어서. 자기가 회사 경영, 사업가. 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다 결국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워런 버핏과 이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야? 자기가 그거 회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러니까 그게 경영을 어떤 차이가 했냐? 있냐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경영을 했냐, 안 했냐? 그럼 워런 버핏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거야? 투자. 투자하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게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투자하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자, 투자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워런 버핏은 카네기나 제겔치 이런 성공한 기업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성공할 만한 사람에게 뭐야? 돈을 투자하는 거지. 자, 돈을 빌려주는 것과 투자하는 거의 차이를 알아?
빌려주는 거는 그대로 돌려주고는 이자 살짝 쳐서 주는데 투자는 자기가 음, 어떻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대출, 빌려주는 것들 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들은 아, 커다랗게 이제 차이가 지금 지훈이가 달리겠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 승훈이가 사업을 하는데 지훈이가 승훈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그 얘기는 이자를 받기로 승훈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뭐 하기로 응. 정해진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승훈이가 크게 성공했어. 그래도 지훈이는 원래 뭐야 받기로 했던 이자 뭐 5%면 5%, 10%면 10% 이자만 받는 거야. 만약에 승훈이가 실패했어. 그래도 지훈이는 뭐라는 거야? 그 빌려준 돈을 어? 달라고 그러는 거지. 물론 이제 승훈이가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에 지훈이는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도 뭐 할 수 있어? 안 받을 수 있어요. 떼일 수 있지. 떼일 수 있지.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뭐 할 수 있는? 빌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 되는 거야. 그 이자를 받는 값은 두 가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돈을 빌려준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돈을 뭐 할 수 있는? 떼일 수 있는 위험 수당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자, 근데 지훈이가 승훈이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야. 자, 승훈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승훈이가 아주 크게 성공했어. 그러면 지훈이는 정해진 그만큼,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크게 받아요. 성공한 만큼의 배당을 받는 거야. 음? 승훈이가 성공을 조금밖에 못했어. 그러면 배당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승훈이의 성공의 크기에 따라서 지훈이가 받을 수 있는 뭐도 배당금도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자, 반면에 승훈이가 실패했어. 그랬을 경우에 지훈이는 승훈이에게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투자한 경우에는 승훈이에게 투자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실패에 대한 책임도 지훈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럼 음, 아까 돈을 빌려준 것과는 무슨 차이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응? 뭐라고?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투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자, 투자한 경우와 돈을 빌려준 경우. 자, 만약에 승훈이에게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투자했어. 음? 근데 승훈이가 1억 중에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손해 봤어. 그러면 자, 빌려준 경우에는 투자한 경우에는 지훈이는 얼마밖에 투자금 5천만 원 손해 봤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뭐 한다는 거야?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 아, 5천만 원을 손해 보는 거야. 승훈이가 그 사업에서 저기 하는 경우에 빌려준 경우에는 얼마를? 이자 쳐서 1억?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어. 물론 승훈이가 뭐 한다면 성공.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갚을 능력이 있다면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는 승훈이가 갚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한 경우에는 얼마밖에 못 돌려받는 거야? 5천, 5천만 5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려준 경우보다 투자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더 뭐한 거야? 커요. 더 큰 거지. 그 리스크가 더 큰 거지. 하지만 반면에 아까 말한 대로 승훈이에게 1억을 투자했는데 승훈이가 1억 가지고 뭐 2억을 벌었다. 뭐 두 배로 이렇게 벌었다 했을 때 빌려준 경우에 1억을 투자한 거에 만약 우리가 10% 약속을 받기로 했으면 1천만 원.
이자만 받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이제 그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돈, 응? 큰 돈을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큰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하고 이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약간 그 성격이 뭐야? 다른 디퍼런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 보면 40조. 자, 워런 버핏은 의 생각은 회사가 누굴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야. 주주들? 어,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주주가 뭐야? 투자하는 필요한 사람들? 사람들?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회사의 주식 소유자, 주인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커다랗게 구성 요소가 뭐뭐로 이루어졌냐면 회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누구누구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기. 직원? 직원, 회사 직원이 있어. 일해서 돈을 버는 직원. 그다음에 경영? 경영진이 있지, 경영진. 그다음에 뭐가 있어? 주주가 있지, 주주. 네 번째, 사회 소비자.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있다는 얘기야. 어? 자, 그럼 이 회사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회사냐라는 거야. 어? 이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누가 갖는 게 맞냐라는 얘기야. 자,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직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벌었다. 그러니 그 회사가 번 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된다? 직원? 주주. 직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직원들, 노동자들 이른바. 반면에 경영진은 그 회사가 돈을 잘 번 건 자기들이 뭘 잘해서 그런 거다? 경영을? 경영을 잘해서 그런 거다, 사장이. 그러니 성과급을 경영진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자, 주주들은 그 회사의 주인, 자기들이 뭐다? 투자자다. 주인이다. 그 회사를 세운 건 자기들이 돈 내서 세운 거다. 그리고 경영진과 직원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월급? 정해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누가 가져야 된다? 주주? 주주가 가져야 된다. 직원이나 경영진들은 그 회사가 만약에 손해를 봤을 경우에 월급 같은 게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주주 투자자들은 그 회사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면 주식값이 떨어지고 투자금이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익을 보는 경우에 주주 투자자 주인들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어? 자, 소비자 국민들은 이 회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뭐 하기 때문에 투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회사 역시 사회 일원 아니냐. 그러니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이른바 뭐 해야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각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보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회사가 큰 이익을 냈을 때 주주들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이 뭐라고? 주주요. 왜? 일단은 만약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고 싶고 제가 먼저 발명품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 전부 다 뭐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승낙해서 이렇게 큰 게 된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주주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덕 때문에 주주한테 져야 할 것 같아요. 수은이는
또 좀 주주한테 많이 주는 게 주주가 투자를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살만했던 거고 근데 주주가 투자를 안 했었으면 이제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거니까 음. 주주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렇게 주주가 받아야 된다. 그 주주를 위해 일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음. 워런 버핏의 어떤 그런 생각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주주가 받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주주한테서 돈을 받을 필요 없이 뭐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도 있어. 대출? 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잖아. 그럼 은행에다가 뭐만 지급하면 돼? 돈. 이자만 지급하면 되잖아. 어? 음, 그 이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들의 어떤 그런 몫은 이자 정도의 어떤 그런 몫 외에 더 갖는 것들은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근데 노동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 아니었어?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택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어? 이런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건 그니 근데 은행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이 정도 돈을 빌릴 때 이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다 계산해서 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 나오는 돈 없는 뭐 그런 돈 없는 발명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못할 것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은행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출을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더 그 성과가 가야 된다. 네. 기훈이는, 승훈이는 아까 그 선생님이 말한 그 반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어려울 때 주주가 도와줬으니까 음, 주주한테 더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음. 자, 현실에서는 주주들이 이렇게 배당을 받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것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월급 플러스 이른바 뭐 보너스, 성과? 어? 특별 상여금이라고 그래서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역시 그 경영진 같은 경우도 성과급, 뭐 스톡 옵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외에 정해진 월급 외에 성과를 냈을 때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그 회사가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회사가 어떤 이익을 보았을 때 그 이익을 어느 하나가 갖는 게 아니라 1, 2, 3, 4번이 사실 이렇게 나눠 갖는. 근데 다만 이제 그 회사나 사정에 따라서 누구에게 더 큰 몫을 주는 건가라는 부분들은 늘 이렇게 실랑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분배가 달라지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자, 41쪽 보겠습니다. 41쪽에 투자에 있어서 워런 버핏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 뭐라는 거야? 마지막에서 넷째 줄. 투자는 인내가 중요하다? 네. 투자에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뼈저린 체험도 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오런 버핏의 투자의 비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는 것들이 오런 버핏은 일단 그 앞으로 가능성이 큰 회사를 점 찍어서 그래서 그 회사에 뭐 한다는 거야? 오랜 동안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그 성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혹시 지훈이나 승훈이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없고 승훈이는 저는 해봤어요. 해봤고 승훈이는 어때? 근데 어땠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전에 시험 100점 맞았다고 사주신 거라고. 어 그래서 너가 직접 팔아본 적은 없어? 사고 팔고 한 적은 없어? 네. 음 형님은 투자를 열심히 한다며. 아, 네. 음 그래서 자, 요즘은 뭐라고? 또 샀어요, 뭐. 음 그래서 그럼 여기 지금 이 오런 버핏은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경험했다고 했잖아. 경험했다고 그러거든?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지금 몇 살이야? 저 네, 12살. 2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나이, 그러니까 이게 만 11살이니까
지금 지훈이하고 승훈이 나이에 오런 부핏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한 거지.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나 승훈이는? 저는 시작하는 좋다고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지훈이 뭐라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유는? 뭐, 이렇게 직접 돈을, 이렇게 직접 돈을 사용해서 돈을 불리는 그런 일을 하면은, 뭐, 사회성 같은 것도 기를 수 있고, 돈의 소중함, 뭐, 그런 걸 알 수도 있고, 얼마나 돈을 벌기가 힘들고, 얼마나 돈을 얻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건지 느낄 수 있어서 더더욱 돈을 소중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엄마 아빠들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은 있어? 하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긴 한데요.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래도 뭐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지만 적당히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많이와 왜냐면 적당히 차이는 뭐고 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돈을 뭐 부모님이 허락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뭐 자기가 혼자서 뭐 이거 사야지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워런 버핏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밑에 보면 밑에 둘째 줄 주식 외에도 숫자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흥미를 가졌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 채권 투자 이런 부분들이 수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계산에. 어때? 지훈이하고 승훈이는 이렇게 숫자에 민감해? 계산에 어, 강해? 그런 편이라고 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골프공을 모아 즉석 골프공, 뭐 판매점을 차리기도 하고 경마 예상 정보지를 만들어 대량 복사해 경마장에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일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런 모습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숫자 감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13쪽 밑에서 셋째 줄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워싱턴 포스트랑 워싱턴 타임스 헬런드 이걸 나눠서 팔면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게 안 돼도 워싱턴 타임 헬런드를 다시 구독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경쟁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그런 판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판매에 뛰어난 감각들, 그런 것들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사입사 쪽에 보면 대학 다니면서 대학 공부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했다는 거야? 슈퍼장?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 동향을 살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라는 그리고 사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학생을 좋은 학생이라고 그래? 아니면 문제라고 그래? 문제.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해서 워런 버핏은 오히려 그 학교 공부보다 자기가 돈 버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어떤 그러한 또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고 45쪽 끝으로 결국은 워런 버핏은 스스로 뭐야? 제일 마지막 줄 45쪽 아니 마지막 줄 아니 45쪽 첫 번째 줄 응, 워런 버핏은 투자자로의 경력을 쌓다가 스스로 뭐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지. 네. 스스로 투자 회사를 만든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혼자 투자하다가 스스로 투자 회사를 만든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기가 자기가 주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차이야. 승훈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한 거야.
근데 투자회사를 세웠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의 돈?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뭘 받는 거야? 이자? 투자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 수수료를 받는 거지. 즉, 승훈이가 자기가 1억이 있어, 1억. 그 승훈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불었어. 그럼 승훈이 얼마의 이익을 얻는 거야? 응? 야, 승훈이가 1억 어치 주식을 샀는데 그게 1억 5천만 원이 됐어. 그럼 얼마의 이익을 얻었냐고. 5천만 원. 5천만 원 이익을 얻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한 거야. 그럼 개인적으로 그럼 5천만 원을 번 거잖아, 1년에. 이해가? 네. 근데 승훈이가 투자 회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승훈이가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도 1억을 투자하지만 지훈이하고 선배한테 1억씩을 투자를 받아. 그럼 얼마가 돼? 투자금이 2억? 3억이 되겠지. 승훈이 자기 거 1억, 지훈이 어, 선배 거 각각 1억씩 3억이 되겠지. 어? 그 네. 3억을 투자해서 아까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얻었던 것처럼 50%의 수익을 얻었으면 3억을 투자했더니 1억 5천. 그러면 3억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거야. 어? 그런데 그 1억 5천만 원을 수익 얻어서 그중에 1억 투자한 5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2억 지훈이하고 선배가 투자한 2억에 대해서 1억 이익을 얻었잖아. 근데 그 1억을 지훈이하고 선배한테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떼고 승훈이가 수수료. 수수료를 떼고 처음에 그 약속을 하는 거지. 내가 너네들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 대신 이익을 얻게 해준 대신에 수수료 20%를 내가 뭐 하겠다? 먹겠다. 그러면 1억 이익 얻은 거에 뭐 20%면 2천만 원은 누가? 네. 승훈이가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뭐야? 한두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돈 얼마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돈을 대신 뭐 해주는 거야? 대신 굴려주는 거야. 요즘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이 뭐야? 펀드 매니저 들어봤어? 아니면,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증권회사나 이런 데 돈을 이렇게 맡겨.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그 돈을 맡기면 그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해.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은 누가 갖는 거야? 네. 내가. 여러분들이 갖는 거야. 근데 그 펀드 매니저는 거기서 뭘 떼? 수수료. 수수료를 떼. 근데 그 펀드 매니저의 수수료는 여러분이 이익을 봐도 떼지만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떼.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펀드 매니저가 잘못 운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도 보고 수수료도 떼이는 거야. 근데도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뭐야?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뭐 할 거다? 투자를 할 잘 거다라는 거.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잘못 운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어. 그럼 펀드 매니저는 어떤 벌칙을 받는 걸까? 평점? 어? 평점? 평점이 나빠지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뭐 해? 안 바뀌어요. 돈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지. 결국 워런 버핏이 생긴 그 투자 회사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이유는 워런 버핏이 뭐기 때문에 유명? 네, 잘하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47조 밑에 넷째 줄 워런 버핏의 원칙 첫 번째 뭐 밑에 넷째 줄 워런 버핏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대? 47조 밑에서 넷째 줄. 다른 범퍼는 이후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원칙을 가졌다는 것들. 요 것들이 워런 버핏이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48조. 두 번째 줄, 승훈이 읽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 주주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잘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그리고 주주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해왔던 그런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지훈이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 큰 따옴표.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는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사람들이 주식이 빨간색으로 내려가면은 두려워가지고 빨리 팔아버리는데 그때 워렌 버핏은 인내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올라서 욕심을 부리면은 워렌 버핏은 내려갈까 봐 이게 두려워서 자기 사람들처럼 욕심을 못 부린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 곧 망할 것 같아갖고 너도 나도 그 팔기 바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그나마 좀 건지기 위해서 판다는 거야. 그리고 주식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요즘 우리 한국 주식이 아주 상황이 안 좋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식 투자하면 그 바보라고 생각을 해. 요즘 시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반면에 작년, 지금부터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아주 뜨거웠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달려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작년에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워런 버핏은 두려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라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이제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비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오히려 욕심을 부린다. 더 용기를 내서 더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말로는 되게 뭐해? 쉬워, 쉽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더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그 회사가 망해버리기도 해.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투자금을 완전히 뭐해?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반면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 뭐 해버리는 거야? 더 내려가. 많이 올라버리는 거야. 응. 그랬을 경우에, 이른바, 그래서 주식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것들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뭐 비슷하다? 도박. 도박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이제 이게 도박이 아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려면 이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이제 뭐예요? 좋은 회사인가? 예를 들면 앞으로 그 테슬라 아까 얘기했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세계가 전기차로 바뀔 건가? 그 전기차로 바뀔 거에 대한 뭐가 있으면 믿음.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 회사가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어낼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그 회사에다 투자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행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그 회사 주가 오르는 떨어지는 관계없이 계속 기다려서 그 회사가 커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회사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가만 보고서 투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그 워런 버핏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워런 버핏 48쪽 밑에 제일 밑에 지훈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둘째 줄. 진작부터 자신이 가진 자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워렌 버핏은 2006년 6월 3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선 지급으로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6년 전에 이미 37조 원이라는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기부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승훈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의 85% 정도를 사회하는 기부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 자기 재산에. 한 25%면 모를까, 85%는 넘어. 자기 재산이 반 이상인데, 그걸 뭐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더라도 남한테 그걸 준다는 게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훈이는? 이해가 안 돼요. 음. 자, 이 책에 보면 워런 버핏 말고도 또 이렇게 기부를 했던 인물이 누구야?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도 있고 또, 케네기?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도 거의 재산의 전부를 기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지훈이. 음,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지만 나보다 호화스럽기는커녕 훨씬 더 못 사는 아이들의 고통을 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닐까요? 승훈이. 음, 나만 잘 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니까, 나만 잘 살 수 없다 하고 주는 게 아닐까요? 자, 14쪽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거기 승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문단. 또한 자기를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그 위에 문단부터. 이러한 활동은. 이런 활동은 다른 기업가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모아놓은 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와 같다고 아, 말하기도 뭔 했습니다. 말이야, 이게? 모아놓은 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와 같다. 이게 뭔 말이야? 모아놓은 돈은 나중에 가면 쓸데없다? 또, 지훈이 이거 무슨 뜻 같아? 개, 음, 자, 모아놓은 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와 같다 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그 네. 사람들, 그 물고기 욕먹겠지. 취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존재가 되겠지. 그리고 그 모아놓은 돈을 모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들은 결국 다시 그 흘러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러한 신념들,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지훈이 읽겠습니다. 사업에.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한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성공을 거둔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은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라. 세 가지, 여기서 지금 이 말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정직하라는 거지, 정직. 속임 쓰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 열심히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라는 거지. 피와 땀 흘려 열심히 하라는 거지. 세 번째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에 도전을 하라는 거.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라. 요 세 가지가 이제 카네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13쪽 보겠습니다. 자, 카네기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두 번째 문단. 승훈 읽겠습니다. 1865년에는. 1865년에는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견하여 철도 회사를 나와 독자적으로 철강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동의 붐을 타고 피츠버그의 제강소를 중심으로 하는 철광석 운반용 철도와 선박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철강 트러스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트러스트가 뭔지 그걸 읽어볼까?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합한 독점 형태. 결국은 이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철강이 앞으로 뭐해? 될 것 같죠?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어떤 걸 가지고 철강에 미리 선점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철이 산업의 쌀이다라고 할 만큼 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 어디야? 삼성이요. 삼성이 최고 대기업이 될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이 뭔지 혹시 알아? 어디에 투자한 건지 알아? 반도체? 반도체에 투자한 거야, 반도체. 그 전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었는데, 반도체가 향후, 지금 현재 우리가 IT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터넷 정보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산업화 시대의 쌀이 우리가 철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쌀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 반도체인데,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큰 부자 기업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철강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바로 이 트러스트, 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독점, 다 그냥 합병해버린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인 이익을 누리는데 요즘은 이 독점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독점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독점 기업을 일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얘기지. 또 그 다음에 잭 웰치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잭 웰치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한 거야. 그 나머지 사업들은 다 뭐 해버리는 거야? 정리해버린 거야. 그 정리해버렸다는 결국 다 뭐 하는 거야? 다 해고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튼실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직원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뭐해? 쫓겨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지. 아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떤 기업 인수한 거 알아? 마인크래프트 모장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최근에 머스크요? 아 트위터라고 SNS 아,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를 인수했거든. 근데 트위터 인수한 후에 바로 한 일이 뭐야? 직원들을 해고한 거야. 많은 직원들을 해고한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트위터라는 회사를 그래서 이제 건실하게 키워 나간다라는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누구 입장에서는 직원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반면에 마스다 고노스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겔츠와 달리 어려웠을 때 사람들을 자른 게 아니라 생산을 줄이고 재고 판매에 힘쓰게 하고 고용을 유지해서 직원을 감동시켜 갖고 그 회사를 유지를 해.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연 사람을 자르는 게 최선인가 아니면 사람을 자르지 않고 계속 함께 가는 것들이 더 나은 건가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부분에서 물론 뒤에는 이제 발명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훈이나 승훈이가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에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어떤 부자인 건가, 뭐가 부자인 건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으면 더 부자가 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프랑스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알겠어요. 계세요.